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주윤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제가 업무로 좀 바빠서 유튜브 촬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그리고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희 사무실에 좋은 소식이겠죠. 저희 피고인에게도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한 무죄 방어 사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판결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는 이제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연달아서 이제 무죄 판결들을 좀 받아서 그 사건 내용들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방어를 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사건은 그 몽골인 24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이제 케이팝을 좋아해서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인데 한국에 온 지는 꽤 됐죠.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던 그런 친구였는데요. 한국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어도 꽤 잘하는 학생이어서 사실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사정이 반드시 이제 보이스피싱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거가 일정치 않다라는 이유로 구속 사유가 꽤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이 사건이 진행이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죄로 끝을 맺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사건은 피해자도 꽤 많고 공소금액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저도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모든 사건에 다 열심이긴 하지만 변호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한 경험칙 같은 게 쌓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기까지는 좀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이 사건 역시 외국인인데다가 그리고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거의 1억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안이면 무죄를 받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몽골인 학생이 저희한테 왔을 때 기존에 이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님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통이 잘 안 된다, 크게 신경을 써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이런 등등의 불만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가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저희하고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의 요구 조건이 그거였어요. 요구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바램이 일단은 이게 무죄가 나오지 않을 사건이라는 것은 본인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싶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싶고 그리고 비자 연장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합의도 이제 해야 되는데 합의금을 당장에 마련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주셔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내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그거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이분에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그 국민참여재판을 꽤 많이 하는 그 사무소거든요. 국민참여재판은 대부분 이제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히 많이 하는 그런 사무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10회 가까이 참여재판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무죄를 받은 것만 거의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을 진행을 하면 충분한 시간도 걸리고 참여재판을 하면 일반 공판에 비해서 거의 기간이 2배, 3배 이상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준비 절차라는 것도 있고 참여재판이
원래는 이제 합의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이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이제 합의부로 재판부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부로 재판부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일단은 필요하고, 그리고 합의부에서 이 사건을 맡았을 때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열게 됩니다. 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준비기일도 여러 번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참여재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일반 공판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일반 재판은 뭐 한 3분에서 5분 내로 재판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참여재판은 보통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저는 항상 수행을 했거든요. 이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이 아니라 뭐 뺑소니 사건 등등 이제 했었는데, 그런 사건에서도 아침 9시부터 주로는 밤 12시, 2시 이 정도까지 재판 과정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재판을 한다는 또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변호사가 사실은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공판에 비해서 뭐 PPT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특히 외국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역인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할 것들이 있었죠. 어쨌든 하지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그런 의뢰를 받고 일단은 좀 힘들겠지만 우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태도를 봐서 이 사건이 좀 무죄를 받긴 힘들겠으나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놀란 사건이었어요. 보이스피싱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하지만 아무리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갖다가 이제 들어도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했다라는 점에 대한 어떤 좀 법칙 같은 것들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 거기에 이제 들어맞는 사정들이 있고 하면 대부분은 다 들어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담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네가 실제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알았다고 유죄라는 점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 형을 더 좋게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조언들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 사건에서 좀 끝까지 싸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가능성은 너무너무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국민참여재판은 판사님께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가지고 일반 배심원들이 이제 이분이 고의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하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말 10%도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 사건에 임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저희가 국민참여재판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이 설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고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한 것이 객관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 역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를 물을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그 죄가 잘못됐다라는 거, 이거 죄일 수도 있다,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의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고의가 있어야만, 내가 알고 했어야만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핵심은
내가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추단을 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추단을 해내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좀 특정한 룰이 있고 룰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다 보니 그런 룰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이제 하나하나 넣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고 했고 그래서 유죄다. 그래서 징역이 몇 년이고 뭐 합의를 하고 한다면 뭐 집행유예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좀 법칙처럼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깨워보고 싶었고 그리고 피고인이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정말 그 피고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소송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고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도 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고 저 역시 뭐 너무 놀라고 저도 기쁘고 그래서 너무 그리고 뿌듯하고 그리고 뭐 배심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쨌든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이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무죄를 받았고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담덕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사건에 관해서 상세히 이제 판결문하고 같이 게시를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담덕법률사무소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내용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는 정말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뭔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르고 했다라는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저도 이 사건에 임합니다. 담덕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래 링크 혹은 위에 그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선의 결과를 내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